일부 J-플라자 합의가 시작된다. 원화 강세 시대의 시작. 2025년 한국과 미국 간의 환율 협상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번 합의는 J-플라자 합의라고 불리며 과거 1985년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핵심 내용은 한국 원화가 장기적으로 30%에서 50% 절상될 것이라는 점과 한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원화 환율이 미국 금융 체제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협상의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 질서와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율을 관리하는 전략을 지속해왔다. 한국은 과거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제안받았으며 이번 협상을 통해 이러한 제안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인 개입 대신 시장 원리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구조에 들어서게 되었다. 환율 절상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과거 플라자 합의 때 일본 엔화가 급등하며 제조업 중심 경제가 타격을 받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장기적인 원화 강세는 한국 경제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수출 경쟁력이 핵심인 제조업과 중공업 분야에서 직접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환율이 높아지면 원화 기준 수출 가격이 상승하고 해외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화 강세는 수입 비용을 낮추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요인도 존재한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수입 물품과 안정된 가격 환경 덕분에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내수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다. 금융자산 측면에서도 해외 투자나 달러,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며 원화 강세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자산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협상은 또한 정치적, 경제적 순서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통상적으로 환율 협상, 무역 협상, 투자 협상의 순서가 정상적이지만 이번에는 환율 문제가 먼저 결정됨으로써 다른 협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를 통해 한국과의 금융 관계를 안정시키고 글로벌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환율 절상은 단기적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 구조를 새롭게 평가하고 적응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은 수출과 내수 비중을 조정하거나 비용 구조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는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 생활비, 부동산, 금융 자산 관리 등 실생활 영역에서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가 중요하다. 결국 이번 J-플라자 합의는 한국 경제에 있어 강제적 구조 전환과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가져오는 사건이다. 원화 강세 시대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경제 주체들은 변화에 맞춰 전략적 판단과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협상 배경과 제도적 의미, 환율 절상이 경제에 미칠 기본적 영향까지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원화 강세가 실제로 한국 경제 전반에 가져올 구체적 충격과 변화,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상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2부 원화 강세가 몰고 올 경제 충격과 변화, J-플라자 합의로 인해 한국 원화의 장기 절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변곡점에 서 있다. 원화 강세가 가져올 경제적 변화와 그 영향,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현실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해외 구매자 입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수출 산업과 제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동차, 전자, 조선 등 대형 수출 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며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이나 부도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출 실적 하락과 기업 수익 감소가 산업 전반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 장기적인 원화 강세는 해외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가속화하며 미국 금융시장과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주요 금융기관과 투자자산이 글로벌 금융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국내 자금이 외국 금융시장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과거 일본 엔화 절상기에서 나타난 현상과 유사하며 국내 금융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내수시장과 소비자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원화 강세로 수입 물가가 안정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완화되고 내수 소비가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저가 수입품과 안정적인 가격대의 상품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와 소규모 유통업체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투자자는 해외 자산 가치 상승과 원화 강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과 투자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환율이 시장에 맡겨지면서 정부 개입이 제한되므로 기업과 개인은 환율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해외 수익과 환차익 전략, 자산 배분 전략을 재검토하고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환율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준비된 기업과 투자자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주체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통상적인 협상 순서와 달리 환율 협상이 먼저 결정됨으로써 무역과 투자 전략에도 구조적 영향이 생긴다. 환율 절상과 외환 시장 개입 제한은 무역 경쟁력과 산업, 구조 재편에 장기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내수 중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 원화 강세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경제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수출 산업은 경쟁력 약화와 구조조정 위험에 직면하며 내수 산업과 서비스업은 성장 기회를 얻는다. 금융자산과 해외 투자 관점에서는 기회가 있지만 국내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주의해야 하는 요소다. 이와 같이 원화 강세가 몰고 올 경제적 충격과 변화를 현실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다음 3부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과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과 현실적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3부 다가오는 원화 강세 시대, 미래 대비와 대응 전략. 2025년 현재 한국은 제2플라자 합의의 영향으로 원화 절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부에서 협상 배경과 의미를, 2부에서 원화 강세가 현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면 3부에서는 앞으로 원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경우 한국 경제와 개인,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분석한다. 앞으로 원화가 장기적으로 절상될 경우 수출 중심 산업은 경쟁력 약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조선, 전자 등 가격 민감도가 높은 산업은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수익 감소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용 구조를 재검토하고 해외 생산기지를 다각화하며 환율 변동에 대비한 해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이나 국내 시장 비중이 큰 산업으로 일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 수익 감소를 보완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 투자자와 가계 역시 변화에 맞춘 대비가 필수적이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해외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수입품 가격이 안정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환율 변동성과 금융시장 연결성 증가로 리스크가 존재한다. 개인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국내와 해외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고려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달러 자산, 해외 ETF, 금 등 분산 투자 전략을 적극 활용하면 리스크를 완화하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생활비와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원화 강세로 수입품 가격 안정과 물가 하락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단기적 혜택에 안주하면 장기적 위험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는 비상금 확보, 채무 관리, 장기 자산 계획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며 해외 결제나 수입 의존 제품 구매 시 환율 변동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재무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제한으로 인해 시장 원리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개인 모두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금융상품, 해외 투자, 환율 해지 등의 현실적 수단을 활용해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정책이나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원화 강세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단기적 충격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기업과 개인 모두 재무 구조, 투자 전략, 비용 구조, 소비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수출 기업은 경쟁력 약화를 대비한 생산 및 마케팅 전략을, 개인은 금융 포트폴리오 재편과 생활비 관리를 장기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변화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화 강세는 한국 경제 주체들에게 장기적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기업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내수 중심 산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은 자산 배분과 환율 리스크 관리, 생활비 안정화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미래에 다가올 원화 절상 시대에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준비하는 주체가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